이번 강좌에서는 아래 한글의 메일머지 기능과 라벨 기능을 이용하여 우편 라벨 출력용 파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일머지 데이터 파일은 엑셀로 작성한 파일을 사용할 겁니다. 처음 메일머지를 작성해 보시는 분은 쌤매 채널의 메일머지 2강을 꼭 보신 후에 이 강좌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메일머지 서식 파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한글 화면에서 파일, 새 문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새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이 문서에서 쪽 탭을 클릭하시고 삼각형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라벨이 있습니다. 라벨 선택하시고 라벨 문서 만들기. 최근 이용한 라벨 문서 탭을 클릭하면 최근에 작업했던 라벨 문서 목록이 나타납니다. 같은 라벨 용지를 반복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이 목록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라벨 용지를 불러 쓸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라벨 문서 꾸러미 탭을 클릭합니다. 좌측 리스트 박스에서 제조 회사를 선택하고 우측 리스트 박스에서 라벨 종류를 선택합니다. 좌측 리스트 박스에서 폼텍 A4 사이즈를 선택하겠습니다. 우측 리스트 박스에서는 2108 주소 라벨 14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용지를 선택한 데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음에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표가 만들어집니다. 이 라벨 용지에서 이 네모 한 칸을 라벨 이름표라고 합니다. 이 셀 라벨 이름표 안에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표는 크기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벨 이름표에 내용이 넘치게 입력되더라도 표가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또 이 표를 넘치는 부분은 화면에 표시되지도 않습니다. 아래 한글에서 표를 선택할 때는 표의 테두리 어느 부분을 클릭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표는 객체 보호 상태가 되어 있어서 마우스로 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라벨 이름표로 사용된 이 표는 투명선으로 처리되어 있는데요. 표 밖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테두리 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표 안을 클릭해 보면 각 라벨 이름표를 구분하기 편리하게 투명선 보이기 상태로 만들어 빨간색 점선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투명선은 편집 화면에서는 보이지만 인쇄할 때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라벨 이름표 안에 내용을 지우겠습니다. 라벨 이름표는 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표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후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테두리 탭을 선택하면 표의 테두리 선을 선택하고 표의 테두리 선 굵기, 선의 색상, 테두리를 할 부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배경 탭을 선택해 보면 표에 배경 색상을 넣을 수 있고 또 그림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림을 선택하시고 그림을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라벨 이름표 안에 우편번호, 주소, 성명을 직접 작성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우편번호, 주소, 성명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이 글꼴도 한번 고려를 해보고 그 다음에 글꼴의 크기, 글꼴의 정렬 방법, 또 줄간격 등을 고려해서 완성된 라벨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특히 주소는 지역에 따라서 길 수도 있기 때문에 긴 경우를 한번 입력해 봅니다. 입력하신 후에 장평이라든가 또는 글자 크기를 잘 고려해서 이 주소 내용이 모두 이 셀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는 우편번호, 주소, 성명에 표시 달기를 합니다. 우편번호 표시 달기를 하기 위해서 클릭을 해야 되는데요. 우편번호 앞을 클릭하거나 뒤를 클릭하거나 또는 이 우편번호 사이에 아무데나 클릭해도 상관없습니다. 맨 앞에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구 탭을 선택하시고 삼각형 버튼을 클릭, 메일머지 표시 달기. 지금 이곳에서는 표시 달기 할 곳이 많지 않은데요. 만약 표시 달기 할 곳이 많다면 이렇게 메뉴를 이용하는 것이 좀 불편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메일머지 표시 달기의 단축키 Ctrl KM인데요.
이 컨트롤 K M을 이용해서 표시 달기를 하면 좀 편리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 리본 메뉴에 메일모지 만들기와 메일모지 표시 달기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본 메뉴에 메일모지 만들기와 메일모지 표시 달기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구 탭 맨 하단에 보면 사용자 설정이 있습니다. 이 사용자 설정을 선택하시고 우측 리스트 박스에서는 도구를 선택합니다. 좌측 리스트 박스에서 메일모지 관련 메뉴를 찾습니다. 메일모지 만들기 선택하시고 오른쪽 보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에 메일모지 표시 달기 선택하시고 오른쪽 보내기 버튼 클릭합니다. 다음에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도구 탭을 선택해 보시면 리본 메뉴에 메일모지 만들기와 메일모지 표시 달기가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우편 번호에 표시 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 번호 앞을 클릭하시고 도구 탭 클릭하시고 메일모지 표시 달기 필드 만들기 탭을 클릭합니다. 만약에 데이터 파일을 아래 한글로 작성한 경우에는 필드 번호를 이곳에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에 데이터 파일을 엑셀로 작성한 경우에는 필드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곳에서는 데이터 파일을 엑셀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필드 이름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우편 번호인데요. 우편 번호 입력하겠습니다. 넣기.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워줍니다. 다음에는 주소에 표시 달기를 하겠습니다. 주소 앞을 클릭하시고 메일모지 표시 달기 필드 만들기에서 필드 이름을 주소로 입력하겠습니다. 넣기.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합니다. 다음에 성명 앞을 클릭하시고 메일모지 표시 달기 필드 만들기에 필드 이름을 성명으로 입력하겠습니다. 넣기. 박일동은 삭제합니다. 귀하는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귀하를 삭제하면 안 됩니다. 변경되는 내용만 표시 달기를 하는 겁니다. 변경되지 않는 내용은 표시 달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서식 파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서식 파일을 우편 서식.hwp라는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바탕화면에 메일모지 폴더 우편 서식.hwp 저장. 이 서식 파일이 저장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파일을 엑셀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파일을 작성하기 전에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숫자를 필드 번호라고 합니다. 엑셀에서는 열 번호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 제목을 필드 이름 또는 필드명이라고 합니다. 엑셀에서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습니다. 좌측에 있는 이 숫자를 레코드 번호, 엑셀에서는 행 번호라고 합니다. DBF 파일에서는 이 필드 이름을 반드시 지정합니다. 하지만 엑셀에서는 이 필드 이름을 특별히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엑셀에서는 필드 이름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메일모지 데이터 파일 작성 시 이 첫 번째 행에 적혀져 있는 이 제목을 필드 이름이라고 할 겁니다. 엑셀 파일에서 첫 번째 행에는 필드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서식 파일에서 필드 이름과 이 엑셀 파일에서 필드 이름을 똑같이 해줍니다. 우편번호, 주소, 성명, 서식의 필드 이름과 데이터 파일의 필드 이름을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력용 파일을 만들 때 매칭시키는 작업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칭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식 파일의 필드 이름과 데이터 파일의 필드 이름을 똑같게 해줍니다. 일행에는 이와 같이 필드 이름을 적어주고 두 번째 행부터는 출력할 사람들의 자료를 입력하는데요. 1열에는 우편번호, 2열에는 주소, 3열에는 성명을 입력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의 자료를 입력했으면 이 데이터 파일을 우편 데이터.xlsx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바탕화면에 메일모지, 우편 데이터.xlsx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마지막 단계로 출력용 파일을 만듭니다. 화면을 좀 축소하겠습니다. 이 서식 파일에서 출력용 파일을 만듭니다. 메일머지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대화 상자에서 자료 종류는 데이터 파일을 무엇으로 만들었냐 이런 의미입니다. 엑셀 파일로 만들었죠. 그러면 한 셀 엑셀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어디에 저장을 했는지 위치를 지정해 줍니다. 폴더 표시 버튼을 클릭하시고 바탕화면에 메일머지 폴더에 우편 data.xlsx라는 이름으로 저장했습니다. 선택하시고 열기. 다음에 출력 방향을 선택합니다. 프린터로 선택하면 프린터로 바로 출력이 됩니다. 화면을 선택하면 모니터 화면으로 내용을 보여주고요. 파일을 선택하면 파일로 저장합니다. 파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일 이름을 이곳에 입력해 줍니다. 폴더 표시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메일머지 폴더에 우편 출력.hwp라는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형식이 hwp 형식이기 때문에 확장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저장. 출력용 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식 파일과 데이터 파일의 필드명이 지금 같은데요. 우편 번호에는 두 번째 행에 있는 사람의 우편 번호를 불러옵니다. 이 주소에는 두 번째 행, 첫 번째 사람의 주소를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성명에는 첫 번째 사람의 성명을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이 우측 셀에는 두 번째 사람, 즉 세 번째 행에 있는 사람의 자료를 가져옵니다. 우편 번호, 주소, 성명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 좌측에 있는 셀은 세 번째 사람의 자료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우측 셀은 네 번째 사람의 자료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해서 14명의 자료를 모두 완성했으면 다음 페이지에 15번째 사람, 16번째 사람, 17번째, 18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용 파일을 만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필드 위치 반영에 체크를 하면 첫 번째 페이지에는 첫 번째 사람의 자료만 출력을 합니다. 나머지 셀들은 다 공백으로 남겨놓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두 번째 사람의 자료를 출력합니다. 나머지 셀들은 다 공백으로 남겨놓습니다. 이와 같이 이 첫 번째 셀만 출력을 하게 됩니다. 필드 위치 반영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시트명이 시트 1입니다. 이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시트를 선택합니다. 방금 엑셀에서는 시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시트 목록에 시트 하나만 나타났습니다. 선택. 그 다음에 출력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선택이 됩니다. 만약에 김일동, 김삼동, 김호동을 출력하고 싶으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김오동에서 김십동까지 출력을 하고 싶으면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김십동을 선택하면 됩니다. 컨트롤 A 키를 눌러 전체를 선택하겠습니다. 컨트롤 A 선택. 제가 서식 파일에 우편 번호를 우편 번호로 입력을 했네요. 그러면 매칭 작업을 해줍니다. 서식 파일에는 우편 번호라고 입력을 했고 데이터 파일에는 우편 번호라고 했습니다. 필드 이름을 다르게 입력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매칭 작업, 즉 연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우편 번호하고 일치되는 데이터 파일의 필드 이름은 뭐냐면 우편 번호이죠. 우편 번호. 우편 번호를 선택합니다. 확인. 그러면 출력용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출력용 파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파일 닫으시고 지금 바탕화면에 메일모지 폴더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폴더를 열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그러면 우편 출력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했습니다. 더블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출력용 우편 라벨이 만들어졌습니다.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벨에서는 한 셀 내에 한 사람의 자료를 모두 표시 달게 하였는데요. 다음 서식을 보면 한 사람의 자료를 여러 셀에 걸쳐서 표시 달기를 하였습니다. 한 셀 내에서 한 사람의 자료를 모두 입력한 경우에는
아래 한글의 라벨 기능을 이용해서 이 한 셀만 표시 달기를 하더라도 출력용 파일을 만들 때 나머지 셀도 다른 사람들의 자료로 해서 모두 채워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서식과 같이 한 사람의 자료를 여러 개의 셀에 입력할 때는 아래 한글의 라벨 기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메일머지 기능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야 됩니다. 이 출력용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유튜브 쌤매를 검색해서 메일머지 2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아래 한글의 메일머지 기능과 라벨 기능을 이용하여 우편 라벨 출력용 파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